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본선 24강전 5번째 경기 김영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승민 6단과 박재근 3단의 대결입니다. 당해년도 바둑리그 킥스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는 늘 이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후원사 시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출전하는 강승민 선수가 2년 연속 부여받았었죠. 네, 근데 강승민 선수가 뭐 바둑리그에서 이제 성적이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1지명 김지석 선수, 2지명 윤준상 선수가 네. 계속 이 4강에 진출하면서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성적 좋았던 강승민 선수가 시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킥스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예선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국에 앞서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본선 24강 토너먼트로 시작하고요. 결승전은 5번기 승부로 펼쳐집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박재근 3단과 강승민 6단의 대결인데 16강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좀 피하고 싶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강승민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반대로 박재근 선수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박재근 선수가 2017년도에 이제 킥스팀 퓨처스 선수로 또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같이 이제 강승민 선수는 이제 그 바둑 리그 선수 그리고 박재근 선수는 이제 퓨처스 선수로 같이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같은 도장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면서 박정환 구단의 상대가 될지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박재근 3단과 강승민 6단의 대결입니다. 먼저 박재근 3단 3월 랭킹 68이고요. 그동안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상대 전적이 1대1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재근 선수는 2015년도에 미래의 별이라는 이 신해대항전에서 우승을 또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입단하자마자 이름을 알렸던 기사기도 하고요. 또 아마추어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강승민 6단 25위. 지난기 대회에서 본선 16강까지 진출했었죠. 네, 현상일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올해는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강승민 6단의 흑번으로 출발하네요. 네, 강승민 선수가 이 후원사 시드가 발표되기 전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혹시 시드를 주더라도 자기는 이제 그냥 반납하겠다. 네. 네, 예선전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대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담이 좀 됐을까요? 시드를 받고 이 선수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본선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그냥 뭐 예선전을 통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 후원사 시드로는 킥스에 이지면 윤준상 구단이 부여받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뒷이야기인데 윤준상 구단이 2년 연속 강승민 선수가 후원사 시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승민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건 아니고 일단 킥스 팀에서 이제 후원사 시드로 가장 성적이 좋은 한 명에게 이제 후원사 시드를 주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이 본선 시드를 부여받은 거고요. 네. 그 다음 올해는 사실 뭐 강승민 선수도 성적이 괜찮긴 했습니다만 윤준상 선수가 이제 가장 좋았고요. 워낙 좋았죠. 네, 그 다음 이제 백홍석 선수인데 두 선수가 1승 차이가 났어요. 네. 자, 그러면서 윤준상 구단이 후원사 CD를 받게 됐고 또 현재 김현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국 전에 강승민 선수를 지나가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박재근 선수와 대국을 한 적이 있느냐. 자기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1승 1패던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대국 전에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스타일이군요.
글쎄, 그렇게 뭐 찾아보지는 않은데 어떻게 뭐 뉴스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았던 것 같고요. 박재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기풍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천재 연기사라고. 오. 네. 극찬인데요. 네. 그러면 그래서- 김영환 구단도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박재건 선수는 굉장히 뭐 안정적인 기풍이라고 할까요? 네. 좀 두텁게 두는 이 실력의 기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승민 선수는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 실력이 강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게도 뭐 결코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는 이 상대 전적을 보여줍니다. 네. 특히나 이 박재근 3단 같은 경우는 이창호 구단을 워낙 좋아해서 이창호 구단의 기보만큼은 늘 항상 2번 이상은 나봤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본인의 기풍도 이제 두터운 실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죠. 네. 좋아하면 닮아가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현유빈 선수가 이 박지열 선수와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바둑 내용도 그랬고요. 네. 정말 뭐 이창호 구단과 좀 흡사한 기풍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좌상 정석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도 될까요? 최근에 뭐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자기 쪽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붙여서 젖히면 또 젖혀가고요. 뭐 이런 바둑도 이제 많이 두어집니다. 일단 귀 쪽을 상당히 중요시하니까요. 이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1대1인데 우선 첫 대국이 박재근 3단이 입단하자마자 한 달 뒤에 대국을 펼쳐서 강승민 선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나이 차이는 강승민 선수가 이제 2살이 많은데요. 강승민 선수가 박재건 선수에게 뭐 천재연기사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네. 그만큼 박재건 선수가 뭐 실력이 강하다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입단 전부터 아마추어 신분으로 프로 무대에 많이 등장했었는데 이긴 상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희성 구단부터 고근태 구단, 뭐 박병규 프로도 있고요. 명인전 예선 결승까지 올랐었는데 이지영 구단에게 막히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었네요. 박재건 삼단에 보면은 이 중요한 대국에서 조금 떠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선 결승이라든지 중요한 대국에서 마지막 고비를 좀 못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 감독으로서 선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박재근 3단이 지난해 성적을 봤더니요. 예선 결승에서의 탈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뭐 예선 결승 자체가 상대방도 이제 상당히 뭐 강한 선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고비를 분명히 한 번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바둑TV배 예선 결승 탈락했고 몽백카페에서도 펑리아오 선수에게 막히면서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삼성화재배 문을 두들겼는데 당이페이 구단에게 막힌 이후부터 5연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요한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요 기세를 계속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대국에서 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주눅이 들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 이후에 대국이 또 2017년의 만남이었었는데 이 당시가 두 기사가 킥스팀에서 같이 몸을 담궜던 한 해였던 거죠. 대국에서는 강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초반에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선수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 초읽기 때 네. 그 마지막 아홉에 아슬아슬한 착수가 많아서 긴장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이제 봐도 그리고 감독과 선수로 있으면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7, 8에 돌아. 그런데 본인이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게 좀 위험했나요? 뭐 굉장히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몰랐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 다음 대국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둑을 이제 처음 두면서부터 네.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네. 고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만 불안할 뿐 대국자는 괜찮았던 거군요. 근데 강승민 선수가 뭐 1시간짜리 되고 2시간짜리 되고 그리고 뭐 이 제한 시간이 이제 10분 초읽기 되고 초반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초읽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그런 바둑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도 시간을 꽤 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짚어주셨던 자리가 좌하 붙이는 자리였고요. 네. 아니라면은 지금은 혹시 이곳이 가장 이제 보이는 자리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날짜로 붙여두거나 하는 것도 이제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흑돌이 있다면 여기를 뭐 밀어서 이쪽 모양을 이제 키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고요. 네. 사실 뭐 최근 보면 초반이 아무래도 AI에 의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에 좀 빠른 기사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강승민 선수는 한결같네요. 한결같아요. 강승민 선수가 이제 역전패도 많고 역전승도 많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의 분류에도 정말 뭐 끈질기게 네. 쫓아가는 힘이 또 강한 선수이고 바둑이 이제 좀 유리해지면은 또 좀 흔들리는 부분이 또 있고요. 사실 지난 시즌 가장 인상 깊었던 대국 중에 한 판이 변상일 구단과의 대국이었거든요. 네, 그 대국이 사실 뭐 굉장히 불리했는데 나중에 뭐 대마를 네. 잡으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둔 대국이 있었죠. 사실 그런 최정상을 상대로 이 불리한 바둑을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굉장한 끈기를 보여주면서 역전 승리까지 했던 대국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에 초반은 지금 박재건 선수 손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죠. 박재근 3단이 3년 만에 GS 칼텍스에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3년 전에 24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상대가 김승재 선수였는데 반집이 부족했어요. 네. 뭐 3년 전에 김성재 선수도 굉장히 성적을 내는 선수인데요. 네. 사실 반집 정말 사실 뭐 프로에 되고 반집 너무 아쉽게 진 거죠 사실은. 근데 내용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네. 반집이라는 것이 정말 뭐 유리한 바둑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반집을 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이제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물러서고 하면서 반집을 또 이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뭐 반집, 뭐 불개 이런 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 차이가 10분이 벌어졌는데요. 박재근 3단이 돌을 놓을 때마다 눈이 부시네요.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출전했습니다. 본인에게 행운의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뭐 누구한테 또 선물을 받은 거라. 네. 화면에 노출시키기 위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흙이 밀어가지고 이제 날일자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법은 사실 여기를 키우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선수로 뭔가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곳을 지금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진행이 아니고 이제 실리로만 간다면 흙의 이 날일자는 자상기 쪽 정석과 이제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젖혀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로 가는 방법. 네, 이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 후수가 되니까요. 일단은 선수를 차지한 거고요. 이런 부분도 두고는 싶은데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집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 서로 아주 좋은 곳이죠. 흙이 이렇게나 이 정도만 가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백이 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선수와 같은 팀을 뛰다 보면 그 선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타임에 강승민 선수가 장고를 좀 하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강승민 선수는 언제 장구를 할지 몰라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초반은 장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 수에 대한 예측도 조금 더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자변 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보면은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뒷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강승민 선수가 작년에 바둑 TV에서 진행했던 그 인터넷 방송에서 응시배 선발전을 해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언변이 뭐 사람들을 모두 매료할 만큼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몇 년을 있으면서도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알지 못했거든요. 감독님이라 어렵군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분야에 또 뭔가 또 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많다고 또 동료 프로기사에게도 또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밝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와도 이제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강성민 선수를 이제 좋아하는 동료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선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후배보다는 선배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더라도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강승민 선수의 방향은 하변 쪽이었는데 날일자가 아닌 밀어가는 선택이었네요. 아무래도 이 돌에 대한 이제 압박을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날일자를 한다면 이제 하변을 키우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백이 인원 부근을 왔을 때 이제 나와서 끊는다든지 그러니까 인원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지금 3칸까지 갔습니다. 2칸 정도만 가지 않을까 봤는데요. 3칸을 갔어요. 상대에게 본인의 약점을 좀 노출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 수는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거 들어와도 이렇게 두면은 흑의 다음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흑돌이 인원 부분에 와 있는 경우가 된다면 이건 좀 뭔가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죠. 인원 부분을 붙여서. 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왔을 때 한 번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굳이 3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하변 모양을 좀 견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이 하변을 어떻게 지워야 될까 지금 이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3-3을 들어가라는데요 지금. 돌의 방향도 아예 실리 쪽이군요. 네, AI의 참고도는 뭐 지금 뭐 인원 진행이에요. 이러고 흙이 뭐 이쪽 부분을 두고요. 네. 네, 정말 뭐 떠오르지 않는 지금 착점들을 보여주네요. 지금 지키는 자리가 화점에서 중앙으로 눈목자였던 거죠. 네, 뭐 이쪽 자리였어요. 이런 수는 정말 뭐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한데. 이게 김요한 구단이 지켜간다면 어느 정도가 좀 흙으로요. 네. 떠오를까요? 지켜가는 방법에서. 글쎄 뭐 당장 뭐 지킨다기보다는 뭐 이쪽 부분을 뛴다든지 해서 뭐 여기 이제 진입도 약간 노려보고요. 그러니까 인원 부근 온다고 해서 백이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뭐 깊게 들어오기는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네. 들어와도 뭐 이 정도 선이나 아니면 그 위쪽 선 정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왔을 때 이제 다음에 지켜도 최소한 뭐 이 정도 선으로는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직접적으로 좀 지키고 싶지는 않은데요. 같은 선이기는 하나 AI가 보여준 수는 이 수로 다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내 집이라기보다는 네. 이 정도면은 우세하다. 음. 아니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수가 최선이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흙이 이제 이쪽 부근으로 오는 수가 이제 과연 선수가 되느냐. 네. 만약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가 된다면요. 이것은 정말 커지거든요. 선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또 여기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뭐 귀 쪽이나 아니면 큰 곳을 차지하고 흙의 수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AI 다음 수로는 100이 33을 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줬고요. 박재근 3단도 네. 역시 실리형이군요. 사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막 큰 모양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방치하고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타계라든지 전투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은요, 뭔가 좀
급하게 서두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재원 선수 그래 한번 지켜봐. 지켜도 어느 정도는 뭐 삭감할 수 있고 하면은 실리로 충분히 일단 뭐 차지하고 길게 가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박재근 3단이 AI가 제시했던 3-3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흑이 지키는 선택으로 또 강승민 6단도 그 이제 파점에서의 눈목자를 보여줄지. 네, 모양을 크게 키우는 뭐 이런 작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기다려지네요. 된다면 백의 실리와 흑의 이제 뭐 큰 모양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승민 선수에게 저걸 물어봤어요. GS 칼텍스배가 이제 1시간으로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래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 뭐 선수가 사실 뭐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고 초읽기 상황에서는 좀 뭐 흔들리는 부분은 시간이 많거나 적거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네. 네, 강승민 선수는 오히려 시간이 늘어난 편을 또 반길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1시간짜리 KB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짜리 기전이 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볼 때는 강승민 선수에게 딱 맞는 시간이 1시간짜리 저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둑리그 때도 1시간짜리 대국을 나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1시간짜리를 주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시간에 몰려야 집중이 되는 네, 스타일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일단 실리와 세력인데요. 아마 예전에 이 바둑평을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평을 하면 아마 흙이 좋다고 했을 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 근데 최근에는 이 AI 이후에는 지금은 이런 모양 자체를 거의 뭐 집으로 좀 안 보니까요. 지금 이 정도면은 4귀생까지는 아니고 한 3.5귀생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기를 뻗는 순간에는 이제 사기생이고요. 네. 이 다음 선택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자, 과연 강승민 선수도 AI가 제시한 수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흑의 두터움, 백의 실리입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5번째 무대입니다. 박재근 3단, 강승민 6단의 대결이고요. 자, 일단 아직, 초반은 네. 실리와 세력인데요. 선택을 하지는 않았네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AI도 좀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아래 화점에서 중앙 방면 눈목자를 제시해주고 있나요? 아까는 이 자리였죠. 아까는 이 자리였는데 다시 봐도 어색해요. 이 다음 버전이 사실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바뀐 게 지금은 이제 또 여기로 바뀌었어요. 이 자리는 아까 김영환 구단이 제시해주셨던
자리거든요. 그러게요. 여기를 두면은 이제 뭐 백이 이렇게 온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깊이 들어오는 건 네.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우선 뒤쪽에 젖혀서 물어보고요. 우상을 정리하겠다는 걸까요? 근데 뭐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막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단 바깥쪽으로 이제 봉쇄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예 하변부터 가기보다는 우상마저 좀 두텁게 막아두겠다 이런 뜻이군요.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 이쪽을 끊게 되면 여기를 잡고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돌이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하변 쪽이 조금 이제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지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더라도 이제 또 뛰고 하면 하변 쪽으로도 아무래도 영향이 끼치니까 네. 또 아마 이 진행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어가는 선택보다는 막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나만 해뒀는데요. 이 교환을 하는 건 축머리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끊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길 뒀다는 것은 혹시 축이라 하면은 뭐이 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단수치는 축. 네, 여기가 지금 딱 축머리입니다. 네. 근데 축으로 제압을 한다고 해도 역시 우변은 좀 뚫린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우변은 강승민 선수의 지금 생각은 여기가 지금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집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변 모양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여기는 뭐 받아야겠죠. 그렇게 뭐 아예 손 뺄 생각은 아닐 거고요. 뭐 이쪽으로 뭐 뛰어서 둔다? 일단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 이 돌은 봉쇄를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두 점을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봉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봉쇄 자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일자로 씌워도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뭐 이렇게 씌워도 이제 붙여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싸움이 된다면 이 하변 쪽 모양은 백이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이 두 점이 상당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밀어서 두면 다음에 한 번 더 흙이 두게 되면 이 두 점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보강을 한다면 이 돌이 여전히 이제 좀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되고요. 아니면 한 발 더 멀리 눈목자 정도로 씌어가는 것도 안 될까요? 한 칸으로 하고 막을 때 이렇게요. 두 칸, 그 우측으로요. 위쪽이요. 네. 문제는 뭐 이런 곳 이제 붙이는 수 여기를 붙이고 사실은 이렇게 끊어도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도 지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수 보자마자 백기 들어야겠는데요.
결국에는 뭐 막는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응? 이 진행도 축 관계가 중요한 건가요? 축 관계가 그렇게 이쪽으로 뭐 끊고 네. 이제 이런 곳을 이제 잡았을 때 여전히 이제 이쪽 단수를 치면 이 한 점을 이제 축으로 잡는 수가 있죠. 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이 교환 자체가 축 관계가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 다 100의 우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차이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역시 실리를 좋아하긴 하네요. 네. 김영환 구단이시라면 흑 쪽을 좀 들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요. 좀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서로 둘만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래도 뭐 흑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공격 쪽을 좀 즐겨 하시지 않나요? 집 계산이 잘 안 되니까요. 네. 워낙 그 네, 베개의 집이 이렇게 일단 커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좀 발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영환도사 시절에 공격을 한 모습을 더 많이 봤대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젖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이렇게 큰 모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젖바둑 둘 때와 이제 시합 되고 이제 호선바둑을 둘 때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예전 이 세계대회 준결승에도 올라가셨고, 그 당시에도 좀 공격형의 스타일이셨나요? 네, 그 당시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군요, 젖바둑과 호선이. 근데 젖바둑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젖바둑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여러 점을 접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잘 두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상대방이 계속 뭐 똑같은 수일기를 해서 두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강하게 두어야 되는군요. 아무리 강하게 둬도 상대방이 잘 두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는 그러니까 하죠. 상대방이 이제 점수로 만약에 한다면은 뭐 10점짜리, 20점짜리를 한 번씩 두어야지 네. 넉점 바둑이 이제 석점 바둑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본인이 잘 두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를 좀 유도도 해야 하고 그 실수를 이제 또 응징도 해야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차이를 자꾸 좁혀서 나중에 역전까지도 가능한 거죠. 접혀보기만 해서 상수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아, 그렇겠네요. 일단 흙의 모양 자체는 상당히 좀 웅장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모양은 하변 쪽, 우변 쪽. 우변 쪽은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약점은 많죠. 뭐 이쪽으로 이제 뭐 나가는 수단도 있고 이런 부분을 뭐 붙여도 일단 넘어갈 수는 있고 네. 우변 쪽은 이제 약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큰 집이 되려면은 뭐 흙도 여러 번 투자가 좀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이 하변 쪽. 그 상변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흙이 좀 두터워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정도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밀어가는 이유가요. 네. 사실 이 선은 처음 바둑 배울 때 패망선이잖아요. 이 흑에게 더 도움을 주는 수 그렇죠. 같은데. 밀면은 원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밀어가는 의미는 반대로 이제 흙이 막았을 때 여기를 뻗고 젖혀 있는 것까지 흙이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금 밀어간 거죠. 여기를 밀어갔다는 것은 하변 쪽에 뭔가 침입, 이 부분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냥 하변 쪽을 만약에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가 돼서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를 막히는 자체가 선수가 되고요. 여기 막히게 되면은 흙이 다음에 여기 한번 지키게 되면 여기가 다 집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밀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하변 쪽,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박재근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둑의 이론이 계속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선을 미는 건 안 좋은 선택인 건가요? 중앙 부근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나 있다면요. 뭐 발전성도 없고 집이 굳어져 있다면 이런 부분 밀어서 상대방 집을 당연히 줄여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박재근 선수가 여기를 밀어간 것 같습니다. 네. 흑도 중앙을 키우기 어려운 만큼 백도 어느 선에서 지워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우선 하변만 신경을 쓰고 지우다 보면 반대로 상변의 모양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또 삭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이 형세 판단까지 다 동원이 돼서 두어야 하거든요. 오선이네요. 흑도 여기서 뭐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것은 아니죠. 네. 일단 모자 한 방은 때리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수는 뭐 인원수예요. 네. 좀 더 강하게 좀 어깨를 눌러가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요. 반대쪽으로 다 반대쪽이요. 씌워버리려고 했는데. 뭐 인원수는 그런데 좀 위험한 것이요. 만약에 이제 백이 인원 부근으로 와서 이런 식이 돼서 안에서 수습이 되면 유일하게 흙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하변과 우변 쪽이거든요. 이쪽이 한꺼번에 다 지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쪽 부근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보험을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돌을 공격을 좀 실패가 되더라도 이 부근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모험이죠. 그래서 제가 어깨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우측을 짚어는 제시를 해주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방향이요. 사실 뭐 이쪽에서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는 경우는 이 돌을 잡지 못하면 진다. 여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할 때는 이쪽에서 흙의 이 세력 쪽으로 몰아서 다 잡으러 가야 하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 가는 것은 그래 이쪽으로 뭐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부분에 집을 지어서 뭔가 이제 혹시 못 잡더라도
이쪽으로 집을 지어서 개가까지도 생각하는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꼭 잡아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근데 프로들의 경우는요, 이런 거 들어오면은요, 잡을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잡히는 돌이니까 잡기보다는 뭔가 이제 조금 압박하면서 이쪽 모양을 키운다든지 해서 집으로 간 이수요. 이수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근데 이수를 두니까 지금 막대가요, 벽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아, 움직였군요. 네,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실전적인 수기는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집으로 가도 지금 뭐 집으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네? 강승민 선수는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뭐 감각이나 생각을 본다면 뭐 위쪽으로 씌워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돌이 살아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거의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좀 떠오르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전히 공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압박이 가능하다는 생각일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몰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씌워가고. 근데 이 두 칸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붙이거나 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금 연결이 아니니까 두 칸은 좀 상대방이 강한 장면에서는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차단되는 수를. 네. 이 백도 눌러둔 자체로 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교환 자체가 만약에 이제 흙이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꼭 득이다? 그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 돌이 쉽게 탈출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득이긴 합니다만 네. 꼭 그렇지 않다면은 이 교환도 큰 의미는 없는 교환이죠. 움직여야 의미가 좀 생기겠네요. 본인 진영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행마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강승민 선수의 이제 공격과 박재근 선수의 뭐 타겟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도. 근데 그러긴 위해서는 우선 좌측과 연결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좌측으로 그냥 뭐 연결을 시켜주면서라도 이제 이쪽 모양을 이제 좀 차지해서 이 모양을 이제 집으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쪽으로 간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뭐 두 칸도 두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오면은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두고 여기가 아직 확실한 연결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백이 뭐 이렇게 해서 이는 차단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한 칸 띄어서 뭐 이 돌과 이 돌 차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요. 이번에는 모자를 씌웁니다. 백도 연결만 하려고 하진 않는 건가요? 지금은 그냥 연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또 행마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행마가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와도 이제 뭐 붙여가면 저침에 이제 바로 끊어서 싸우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붙이거나 한다면은 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워도 지금은 좀 어려운 싸움이고요. 네. 혹시 백이 그 우하 쪽 중앙에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 받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또 이쪽에서 봉쇄하고 그냥 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이런 거 두고 이제 받아주면 더 이렇게 뭐 깊게 아예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네.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주질 않는군요. 원래는 이제 뭐 이쪽 부분 또 붙여서 먼저 한번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뻗으면 축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쳐서. 아, 몰아갈 수 있군요.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뭐 이런 진행만 된다면 이것은 뭐 백도 잘 됐습니다. 네. 역시 이 바둑의 이제 포인트는 이 우변 쪽과 이제 상변 쪽의 흙의 저 모양을 백이 이제 어떻게 지우느냐 이 부분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하변은 안 받겠죠. 설마 여기를 또 받아주지는 않겠죠. 박재건 선수의 지금 뭔가 의도는 뭐 이런 거 받으라는 거거든요. 네. 받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제 이쪽 부분으로 더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그 검토해봤던 수들에 비해 좀 신사적인 수가 등장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방향 자체는 이쪽 부분이 아래를 하나 들여다보는 걸 선수로 해두고 지키는 건 어떨까요? 이수요. 이수는 그런데 또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띄어서.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지가 않습니다. 아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아니겠죠? 저는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여기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왔었고요. 여기는 그런데 정말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의 교환 자체가요. 만약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어떻게 뭐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여기와 여기를 두고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 둔 거거든요. 네.
이 수는 근데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좁은 여기보다는 자리인가요? 저 지금 오히려 뭐 상변 쪽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넓으니까 상변 쪽이 방향이 오히려 맞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럼 흙이 중앙 갈 때 백도 그냥 달아나지는 않겠네요. 그냥 달아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하변은 들어가 봤자 알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뭐 일단 손을 뺄 수도 있겠고요. 그건. 그리고 이런 것 사실 끊어 잡아도 상당히 좀 엷어져요. 여기가 이제 수가 채워져 있는 순간에는 이 넉점이 뭐 젖힌원수라든지 이런 수들이 막 듣기 때문에 네. 이 돌과 이 돌의 연결고리도 확실치는 않고요. 좀 엷어집니다. 중앙으로 갔습니다. 저 교환 자체는 일단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하변에 붙이는 자리를 둔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요. 여기나 여기요. 이렇게 붙여도 지금 이제 아래로 젖혀서 뭐 이렇게 이어줘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흙이 들여다보고 끊는 거에 대한 이제 보강은 했지만 네. 일단 뭐 연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처리에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겠어요. 지금 아마 박재건 선수도 이제 인원수 당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백도 이제 이런 부분에 돌이 오게 되면 네. 뭔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게 되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띄어서 그 우중앙 쪽으로 이제 자꾸 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수가 없으면은 안 되니까요. 우선 3-3을 백이 차지하면서 곳곳에 집을 지켜두기는 했는데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큰 집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3-3을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 처음에 빠르게 실리를 차지한다는 이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3-3을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큰 집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상대방은 바깥쪽에 두 텀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두 텀을 얼마만큼 뭐 지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승부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중앙에 어느 한 자리 지키기만 해도 백집을 능가하는 집이 만들어질까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쪽 우변 쪽이 확실치는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부분, 뭐 이쪽을 들어와서 넘어가는 것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한 수로는 그렇게 뭐 큰 집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이 진행되는 자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근 3단과 강승민 6단의 대결입니다. 자, 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박재근 3단과 강승민 6단의 대결입니다. 강승민 6단이 현재 안경을 닦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뭐 시간이 1시간을 늘어났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저런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요. 강승민 선수 일단 뭐 흑격으로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뚜렷한 색깔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 출발인데요. 네, 실리와 세력으로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좀 나눠졌거든요. 자기 쪽으로 이제 붙여가서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3-3을 들어갔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지금 뭐 밀어간 수, 혹시 이제 하변 모양을 이제 크게 좀 뭔가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네. 박재근 선수가 처음부터 확실한 이제 실리 작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축머리. 네. 실전에 한 번의 제압이 가능했어요. 네, 단수 쳐서 정리가 됐고, 자, 역시 우변 쪽 2선을 밀었다는 것은 하변 쪽에 뭔가 침입을 생각을 한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삭감을 들어갔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여기를 받아서 사실 좀 놀래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강승민 선수가 이제 여기를 받았다는 것은 평소의 자체를 뭔가 불리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불리하게 봤다면 아마 위쪽에서 갔을 텐데 뭐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냥 아래서 받은 것 같고요. 뭐 치열한 스타일의 기사가 침착하니까요. 네. 자, 지금 실전 진행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자, 중앙을 맞고 나니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여기 한 칸을 띄고 또 아래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중앙을 확실하게 해둔 거군요. 자, 박재근 3단이 고민 끝에 중앙에 한 칸을 교환해두고 하변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형태가 단단해지기는 했지만 중앙 방면으로는 좀 악수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박재근 선수의 생각은요, 그냥 이쪽 한 칸을 띄게 되면 흙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로 와서 이제 이쪽 들여다보고 하는 부분이 네. 싫어서 먼저 이제 교환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맞게 되니까 중앙 쪽은 이제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하변 쪽을 백이 지금 손을 뺄 수 있느냐. 손을 빼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강승민 6단이 중앙을 받아뒀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공식 시합 대국을 치르는 강승민 선수인데요.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강승민 선수가 이 작년 연말부터요. 뭐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을 조금 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는 중이군요. 부럽습니다. 자, 강승민 6단이 이제 중앙을 지켜가고 나니까 하변에 있어서 백이 좀 더 손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손을 빼기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당장 뭐 한 수로 잡히는 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빼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안 받는다면 위험하긴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들여다보면요. 이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를 하나 지켜두면 이렇게 끊는 것 때문에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데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잡히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많이 시달려야 되고요. 이거는 뭐 안 받기는 어려워요. 네. 본선 24강전 5번째 무대고요. 자, 16강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기다리고 있는 조입니다. 박재근 3단 3년 만에 GS 칼텍스배 본선에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입단 전 활약부터 입단하자마자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사실 뭐 이 박재건 선수 정도면은 이제 바둑 리그로서 네. 자리를 좀 굳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입단한 지 5년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바둑 리그 선수로 이제 좀 확실한 자기의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노력을 통해서 사실 좀 이 중요한 승부에서 또 패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헤쳐나가야 합니다. 박재건 선수도 정말 뭐 이 선수 나무랄 게 없는 선수예요. 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책임감도 강하고 선수들과도 또 굉장히 또 잘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한 발자국만 더 나갔다고 한다면 세계대회 본선행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미남의 형 같아요.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이 바둑 이걸 하면은 퓨처스 선수들도 다 같이 와서 이제 응원을 하고 하는데요. 네. 박재건 선수가 있으니까 뭔가 여자 프로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어떤 선수가 어떤 팀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검토실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요. 아래를 안 받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흙이 최소한 뭐 인원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안 받으면 이제는 뭐 잡힙니다, 그냥 쉽게.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런 곳 오더라도 이쪽 활로는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이 손은 뭐 이쪽 부분에서 두 집이 나기는 어려운 거죠. 두 집이 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한다? 여기는 그냥 넘겨줍니다. 이렇게만 집이 돼도 안 돼요. 이 수는 뭔가 살릴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수인 거는 같은데요. 이 수를 보자마자 강승민 선수의 표정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뭔가 이렇게까지 뭐 이런 뭐 속으로는 그렇게 좀 중얼거렸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돌을 하나 쥐고 있기는 한데 손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요, 손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좀 무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혼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 아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오히려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나오는데요. 네. 이게 충머리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오는 수를 완벽하게 또 방비한 거거든요. 여러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고 아마 강세민 선수가 이 공격에 대한 뭔가 생각 자체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충머리이기는 하지만 하변을 먼저 공격하다 보면 백도 나갈 시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아두네요. 아, 이렇게요?
근데 바로 나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는 있겠는데요. 당장 축이 안 된다면 흙의 약점들이 자꾸 노출이 되니까요. 네. 이 부분, 그다음에 상변 쪽 부분, 약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여길 나가는 순간에는 흙이 백을 공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집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제 한 10집 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10집이 좀 약한 겁니다. 그냥 귀 10집이라고 보고요. 여기도 이제 한 10집 보고요. 다 귀 열집이네요. 하나에 한 10집씩에서 이제 30집에 여기도 100이 이제 뭐 뻗는 것까지 해야 거의 한 10집 정도 나거든요. 아, 그러면 답치면 이제 많이 봐주면 한 40집 나는 겁니다. 네. 흙은 여기가 일단 10집은 나 있고요. 여기 끊어 잡으면 한 20집까지도 납니다. 네. 그리고 흙은 좀 불어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죠. 여기도 지금 뭐 몇 집이 날지 모르는 자리고요. 흙이 한 수만 더 가도. 하나만 가더라도 여기 거의 20집 가까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뭐 15집은 봐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래프, 저 막대 자체는 백이 우세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흙이 우세한 것 같아요. 아마 선수들도 지금 뭐 백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강승민 선수는 조금 비간파거든요. 저 선수는. 그래도 아마 본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하변을 받았던 수도 그래 보였고요. 여기서 백이 중앙을 한 발 더 들어가기에는 아, 여기까지요? 무리일까요? 사실 이 수도를 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네.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요. 이걸로 바로 승부 가려질까요? 근데 아마 툭도요. 꼭 잡으러 가는 공격을 꼭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만 선수 되고, 이렇게만 놔도 집으로 지금 우세합니다. 네. 여기가 너무 커졌죠. 그럼 백이 여기서 중앙을 돌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돌봐야 될까요? 여기를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중앙 쪽이지 않을까요? 뛴다든지. 또 들어가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한 네. 칸보다 더 한 거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이 수는요, 한 칸은 여기 나오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수는 이제 여기 나오는 수 지금 일단 노리는 거고요. 이유가 다 있군요.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차단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온 것은 여기 이제 나오는 거를 지금 뭔가 노리는 겁니다. 아, 역시 더 많은 것을 내다보는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재건 선수도 지금 뭔가 형세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강승민 선수가 지금 형세가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지킬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쪽 나오는 수를 확실하게 방비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는 수, 뭐 이런 것 지금 노리면서 여기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또 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와 이 수의 차이는 이렇게 되면 백이 이렇게 모양이 좀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의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가기에는 건너붙이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뭐 이렇게 한 칸 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그럼 그냥 받아주는 것도 문제는 없겠네요. 네, 받아주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뭐 나를 짜다 보니까 끊는 것부터 떠오르게 되는데 그 좁은 틈을 타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중앙에 축이 상변 쪽에 축이 없으면은요. 지금 저 날일자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수가 없으면은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이 수는 말이 안 되는 수예요. 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간 거고요. 박재현 선수는 오히려 여기 좀 한번 좀 꺼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 나와서 이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전투는 하겠다는 겁니다. 네. 박재근 선수는. 아예 변축으로 받아두는군요. 이 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원수가 좀 더 나은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백이 인원북을 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이긴 한데요. 아니, 입구자까지 받았는데도 네. 다음이 있는 건가요? 일단 나오는 수는 완벽하게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움직이는 방법은 없는 거겠죠? 아마 뭐 인원북은 이제 나중에 흑이 선수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변에는 이제 흑이 또 큰 집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왔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중앙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수고요. 네. 그 다음은 여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쪽에 있어야 백이 흙이 한번 손을 빼더라도 젖혔을 때 이 호구 모양이 나오면서 힘을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정도 형태라는 건 공격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흙이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다면요. 좌석점에 대한 공격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아, 네. 지금도 여기만 뻗기만 하더라도요. 여기 나와서 끊어지면 크잖아요. 네.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변 쪽이 못 살아 있어서 인원 부근이 선수라면 여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승민 선수는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도 뭐 괜찮다. 이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잡으러 가려고 하는 지금 공격은 아닙니다. 또 이곳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궁금했는데요. 이제 물어보네요. 그래프는 지금 100의 우세거든요. 저 막대는요. 쉽게 타개가 되고 난 이후에 좀 굳혀졌어요.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요, 저는.
자리까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 자리가 아니군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바로 끊어서 싸워준다면 네. 인원수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뻗으면 막아서 네. 인원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이 부근을 먼저 괴롭히는 인원 부근을 온다든지요. 인원수로 오히려 좀 배기 좀 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끊어서 차단이 되는 거군요. 아니면 뭐 다 연결을 시켜주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누워서 살아가라고 해도 사실 백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띄어서 뭔가 이제 활용을 많이 당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이 모양은 양쪽 다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돌은 아니거든요. 전 중앙에 교환을 하고 한 칸까지 하변에 두었던 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일단 버텨봅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이 이야기는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뭐 이쪽을 두라고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포기하고 빨리 이쪽 수습해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백이 과연 유리한가요? 여기 잡히는 거 있고. 박재근 3단도 그렇게 보고 좀 승부수를 띄운 걸까요? 네, 좀 더 버티는 수라고 지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강승민 6단인데요. 강승민 선수도 지금 전체 이거를 그냥 다 잡으러 가느냐, 막 그런 지금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걸로 봐서는 정말 얘기해 주신 그 준비 동작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그 김영환 구단이 얘기해 주셨던 입구자, 어깨 짚는 자리만 가더라도 맛보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이제 강승민 선수가 이제 그렇게까지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좀 뭐 그냥 편하게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차이가 저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 유리하면 네. 일단 뭐 모험 자체를 안 합니다. 뭔가 지금 이도를 잡을 수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있으면 잡으러 가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살려주면서 그냥 집으로 이겨요. 이 수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네,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괴롭기는 해요. 네. 뭐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정말 뭐 애매하네요. 다 손을 빼게 되면 이제 뭐 백도 인원 부분에 이제 급소 네. 붙여서 한 점 잡는 뭐 이런 수단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이 연결 자체도 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모양은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붙여가는 건데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요. 여기를 지금 붓으로 또 연결해야 하니까 네. 실은 정말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흑차려면. 뭐 아니면 붙이고 끊는 정리수단은 없을까요? 아, 이렇게요. 그 수가 오히려 더, 네,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쳐서. 그 수가 더 강력하겠네요, 백도.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그냥 단수 치고 이쪽으로 잡는 정도? 네. 네. 간혹 이런 형태에서 그 입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변에 입구자로 두는 맥점이 나올 때도 있던데 지금은 성립이 될까요? 여기요. 네. 이 수는 지금은 흙이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쪽 차단 때문에 지금은 좀 잘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백돌이 이어져 있다면은 이 수가 이제 급소가 되는데 예. 박재근 선수 일단 타개는 해야 하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당장 끊기는 자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시야를 넓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인공지능도 지금 뭐 여기를 붙이라고 나오네요. 네. 끊어서 아까 이소영 게스트가 이야기했 여기 끊는 수 이렇게 두면 이때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해도 단수를 쳐서 네. 네, 팬 건가요? 네 펜인데 여기 좀 뭐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뻗는 수가 또 있기는 하거든요. 잡으면 이거는 패가 아니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 돌은 잡히는데 또 이제 이쪽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붙일 때 흙이 빈삼각 형태로 치받는 형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요. 예. 막으면요. 여길 뚫어도 젖혀서 넘어가 버리죠. 차단은 되는데 여기는 뭐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사는 모양이 되고요. 내려서는 수까지 두기는 어려운 건가요? 여기서 이제 끝까지 잡으러 간다면 여길 두어야 하는데 있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흙이 그냥 젖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냥 젖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도 어차피 탈출이 되니까요. 네. 네, 초반에는 강승민 선수가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서로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중반전에서는 이제 시간이 역전이 됐습니다. 백의 고민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넉 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살리는 방법부터 찾아봐야 할 텐데 변화가 많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의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